하루의 일과는 계속해서 앞으로 걷는 일이었다. 때로는 웅크린 늑대 새끼처럼 그늘에서 잠들었다가 깨어서는 멀찌감치 하늘을 빙빙 도는 독수리를 쫓아 다리가 아프도록 걷고 또 걸었다. 여행이 지루할 때쯤이면 잠시 쉬었다 가면서 꿈에 그린 언덕 너머에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흙바닥에 그려볼 요량으로 바닥에 털썩 앉기도 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공깃돌 3개를 꺼내 이리 보고 저리 보다가 햇빛에 비춰보기도 하며 그 안에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안간힘을 다 썼다. 보름달이 비추는 언덕 너머 내가 상상했던 그 세상은 정말 있는 것일까? 상상력이 다른 아이에 비해 너무도 뛰어났던 디디무스가 꿈꿨던 세계는 그 아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평범했던 시몬이 믿어줄 정도였다고 여겨볼 때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천상의 이상세계는 아니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디무스는 그동안 경험한 극도의 긴장감으로 현실보다 냉혹하고 더 이상 회의적일 수조차 없는 지하의 어둠으로 스스로를 끌어내리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머리 위에서 빙빙 맴도는 독수리는 보았을까? 아이다운 생각을 하면서도 독수리가 봤을 법한 그 세계의 위치는 보름달이 비추는 바로 아래 언덕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멀고 먼 세상이란 생각을 해내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 세계를 경험한 독수리가 다시 이곳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와 저리도 길을 헤매며 빙글빙글 돌고 있을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그곳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언젠가 고향에서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떠드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었다. 날카로운 독수리의 갈라진 소리는 먹이가 풍요로울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훨씬 더 멀고도 아무 상관없는 이곳에서 한 아이의 머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우미건조한 땅 위에서 디디무스는 고향 생각이 났다. 최근 기억들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츠프라와 처음 만났던 나지막한 언덕길 그리고 자신을 단 한 번만이라도 따뜻한 온정으로 대하여준 야콥 아저씨를 떠올리며 지금 자신의 모습이 분명 어른은 아니란 것을 냉혹하게 깨닫기 시작했다. 어째서 우리 엄마는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정감있게 대해준 일이 없었던가? 전감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것은 디디무스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 사전적 말뜻을 어린 짐승은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건 확실하다. 그 순간 땀을 비오듯 쏟아내던 아빠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빠, 나지막이 불러봤는데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릴 뿐이었다. 연이은 대패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산더미같이 쌓아올린 나무 판자들을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던 아빠의 뒷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다. 참으로 야속했다. 단 몇 마디라도 억지스런 질문을 던졌더라면 거칠어도 의미 있는 인생의 대답을 지금쯤은 간직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어린 인생이 스스로 다짐하길 나는 이 다음에 반드시 단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가정을 꾸려나가겠다 라고 기약한 적은 없었다. 가정이란 그 모습의 막연한 존재 이유를 궁금해하기엔 디디무스는 너무 어렸지만 어쩌면 빈약함이라는 일상의 자연스런 공감각이 결국 부재를 의미한다는 정도의 발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듯도 하다. 따스함의 반대라는 경험의 부재에서 발견한 아직은 너무나 먼 미래의 약속, 그것이 소망이라고 할 때 디디무스는 소망의 기약조차 알 수 없는 순진무구의 상태였다.